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같이 알아볼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애니메이션 기능 같이 한번 추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기능. 자,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미어 프로는 영상을 편집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자, 이렇게 흘러가는 영상 속에서 다양한 재미있는 기능들을 부가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게 그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같이 지난 시간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비율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좀 빠뜨리고 설명 안 한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눌러가지고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겁니다. 백스페이스. 자, 백스페이스 이렇게 생겼죠? 이거 옆에 있는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 버튼, 이 기능을 활용해서 이 창을 확대하고 줄여감으로써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이어가실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 이쪽에다 키프레임 하나 찍고 비율 조금 줄여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지고 이 영상의 크기가 점점 들어가는 건데요. 이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즉 이 간격 있죠? 이 사이사이 간격, 이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바뀌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간격이 속도다. 간격이 속도. 간격이 넓다라고 하면은 속도는 느리다. 간격이 넓다 하면 속도는 느리고요. 반대로 간격이 좁다 하면 속도는 빨라지게 되는, 반대로 흘러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메커니즘으로 영상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영상의 간격을 한번 줄여볼게요. 그러면은 영상이 흘러감에 따라 가지고 훨씬 더 빨라져서 속도감이 붙었죠. 반대로 이 간격을 넓혀주게 되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천천히 영상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의 간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느리고 혹은 빠르게 넣을 수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번 모자이크 기능을 활용해서 특정 부분에 모자이크를 넣어주는 요 음, 연습 한번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필요한 거는 기본적인 영상이 있어야겠죠. 영상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 모자이크를 넣어줄 거니까 모자이크를 넣어줄 만한 여행에서 여행 영상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음, 이 사람, 여기 지금 중간에 보면은 이 사람이 계속 뛰어가는 모습, 사막 한가운데를 뛰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정확하게 못 잡아요. 정확하게 이 사람 전체를 모자이크 해보는 거 디테일하게는 못하겠지만 어림잡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애니메이션 기능 활용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쪽 플러스 버튼, 화살표 버튼 누른 다음에 이펙트 효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글로 모자이크 검색해 볼게요. 그럼 비디오 효과 중에서 스타일화 그 다음에 모자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 모자이크라고 써있는 이 기능을 이제 드래그해서 쭉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 영상이 전체적으로 이제 모자이크가 씌워졌는데요. 이거 하는 방법은 지난 강의에서 한번 안내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자, 여기서 나는 특정 부분, 아까 그 특정 인물만 모자이크 하기로 했으니까요. 자, 정확하진 않지만 동그라미 타원 마스크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보면은 창이 열린 걸 볼 수가 있는데, 모자이크를 누구로 해줄 거냐? 나는 이 동그라미만 해줄 거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은 아직 사람이 없으니까 영상을 한번 재생시켜 볼게요. 이쯤 나오죠? 자, 그러면은 나올 때쯤에서 이쪽에 모자이크 처리를 잡아주고, 그리고 영상을 쭉 흘려보낸 다음에 이쯤 가면은 이 친구가 이 모자이크 영역을 벗어나가지고 더 이상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움직일 때마다 원래는 마스크 패스 옆에 애니메이션 크기 껴기를 실행시킨 다음에 키프레임 먼저 찍어주고요. 키프레임 먼저 찍어주고 이쯤에서는 이쪽으로 옮겨줘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처음에는 이쪽으로 위치를 이동시켜줘야죠. 그러면은 아까는 위치가 이쪽이었고 지금은 처음에는 이쪽 첫 부분이었으니까 이 영상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모자이크 영역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일일이 다 찍어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귀찮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수고스러움을 덜기 위해서 마스크 트래킹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추적 기능입니다. 이거를 한번 마스크 지워보고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동그라미 버튼 눌러가지고 특정 부분에만 마스크 처리해주겠다.
다음에 영상 처음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이쪽 부분만 이렇게 감싸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스크 추적. 선택한 마스크 앞으로 추적 기능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행 중 하면서 이제 이 마스크 영역이 이 친구를 따라가지고 갈 건데, 지금은 아마 정지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은 아마 이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보면은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이쯤부터 와가지고 정확히 못 따라가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 부분 좀 확대시켜가지고 일일이 다 이거를 움직여줘야 됩니다. 다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 영상 프레임을 넘길 때마다 이렇게 키프레임 찍힌 부분을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타임스태프를 드래그한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요 키프레임 찍힌 부분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동시키고 마찬가지로 이거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좀 번거롭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옮겨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여기도 옮기고, 그리고 다 됐으면은 다시 한번 추적. 뭐 진행률 쭉 보면서 중간중간 정지 한번씩 눌러보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웬만큼은 따라가지고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못 따라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씩 수정해주면서 또 트래킹 잡아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람의 손을 걸치긴 걸쳐야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동 추적하는 거를 따라가면서 하는 것보다 조금 손은 덜 가죠. 이때부터는 좀 컴퓨터가 좀 잘 못 찾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옮겨가주면서 한 땀 한 땀 옮겨가주면서 친구를 추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자이크 기능이랑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서 움직이는 영상에 모자이크를 씌워주는 작업 한번 같이 해봤고요. 이거는 여기 있는 트래킹 작업을 통해서 사람의 손을 조금 덜 수가 있다. 이거는 앞으로 가면서 이제 마스크 추적해주는 거고, 반대로 요거는 이쪽 전으로 가면서 뒤로 추적이죠. 전으로 가면서 처음부터 가면서 이제 역으로 추적해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영상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완성된 영상은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가 처리되면서 좀 부자연스럽죠. 좀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해주면서 이렇게 이 부분은 지금 그 애니메이션에서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추적 안 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방금 했던 거 한번 여러분들 집에서 복습 한번 해보면서 마스크 추적 기능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은 동그라미로 했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해주려면은 여기 있는 펜 툴 활용해서 모자이크 정확하게 해주면은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자막을 넣어주는 기능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 자막 넣어주는 거는 여기 문자 도구 툴에서 문자 도구를 활용해서 자막을 넣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도구를 드래그하는 거랑 첫 번째 드래그하는 거랑 그리고 두 번째 클릭했을 때, 단순하게 클릭했을 때 자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차이는 지난 강의에서 언급해줬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자막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한번 넣어줄게요. 자,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준 다음에 선택 도구 툴을 이용해서 자막의 위치를 좀 조정해주고, 디테일하게 한번 볼 건데요. 자막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글꼴이에요. 글꼴 폰트라고 하죠. 이 폰트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예능 방송 많이 봤을 건데 거기서 보면은 폰트가 좀 별로야, 혹은 폰트가 예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보여지는 시각적인 차이가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딱딱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굴림체 이런 거 말고 좀 예쁜 채들이 있어요. 예쁜 채들 보통 이제 가독성이라고 하죠. 보여질 때 얼마만큼 잘 읽혀지느냐, 이걸 가독성이라고 하는데, 봤을 때 고딕체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독성은 좋은 채라고도 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그 글자 폰트 다운받는 사이트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운받는지,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운받는 사이트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네이버 들어가서 여기다가 눈누 폰트 한번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눈누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클릭 잡아주면은 이제 추천 폰트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폰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폰트 눌러보면은 내가 원하는 폰트들 검색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이즈 조정은 여기서 할 수가 있고, 자, 허용 범위는 이제 내가 뭐 인쇄를 주로 할지 아니면 웹사이트 게재할지 아니면 영상에 올릴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 안 하고 여러분들 보면서 제일 예쁜 채 마음에 드는 채 다운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고딩, 명조, 손글씨 등등등 있는데, 자, 이 형태에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근접하는 폰트를 다운받을 수가 있겠죠. 나는 좀 가독성이 중요하다. 그럼 고딕체. 나는 좀 예쁘게 디자인하고 싶다. 그럼 캘리 폰트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 나는 약간 올드한 감성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 그럼 고전체 이런 것들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보면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폰트를 만나보세요 나와 있는데요. 폰트들 눌러보면은 이제 저작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오픈 폰트 라이센스다. 그러면 이제 상업적 행위 및 재배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저작권에 걸릴 일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폰트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가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구나 혹은 가능하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가늠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글씨 내용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치면은 내가 글씨를 쳤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 보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책 같은 경우는 약간 썸네일로 활용할 수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썸네일에서 어떤 내용들을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목을 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폰트를 좀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폰트를 눌러본 다음에 아래 쭉 내려가면 뭐 이런 저작권 있는 거 한번 쭉 확인해 보고요.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이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 잡아준 다음에요. 폰트 다운로드 눌러보면 이제 TTF 뭐 TTF 그 다음에 OTF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요. 뭐 TTF, OTF 이거 둘 다 맥이나 예전에는 이제 좀 이게 제약이 됐어요. 맥 OS, 자, 맥 OS랑 윈도우 OS, 그 다음에 윈도우 OS에서 사용 가능한 그 타입이 달랐는데 지금은 통합돼가지고 뭐 큰 차이 없고요. 이거는 뭐 약간 그래픽 뭐 디자인용 이런 걸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폰트에 그렇게 우리가 사용한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TTF 폰트 요거 다운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알집 형태로 나오죠. 이걸 클릭 잡아주게 되면은 자, 알집을 내용을 풀어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게 창이 나오게 되는데, 원래 이제 알집 풀고 더블 클릭해야 되지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로 더블 클릭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설치 누르게 되면요, 쌤은 이거 미리 깔아둬가지고 이 폰트가 있는데 뭐 얘 누르게 되면은 알아서, 요즘에 컴퓨터가 좋아져가지고 이런 폰트들 예전에는 윈도우 거기 뭐 폴더에 들어가서 뭐 드래그 잡아주고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윈도우 10 이상부터일 거예요. 바로 여기서 윈도우에서 설치가 가능하니까 이거 클릭 잡아주게 되면은 바로 설치하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글꼴 이름.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프리미어 프로 뭐 한글 이런 데서 사용할 때 글꼴 이름이 RIX 요체로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 파악하고, 이건 레귤러체 하니까 볼드가 보통 이제 굵은 체거든요. 레귤러는 보통 굵기의 글씨체구나 이런 것들 파악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 다시 들어와서 자, 이거 글꼴을 클릭 잡아준 다음에 텍스트죠. 자, 텍스트 클릭 확대 눌러보면은 글꼴을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거는 RIX였으니까 첫 번째 그 글자들 기억해서 RIX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IX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있네요. 위쪽에 있습니다. 네, 요거 클릭하게 되면은 요거 클릭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글씨체로 이 자막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 근데 이거 좀 자주 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자주 쓸 것 같으면요 옆에 보면은 이렇게 별표가 있죠. 자, 별표 누르게 되면은 즐겨찾기로 돼가지고 다음에 눌렀을 때 제일 이쪽으로 손태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클릭해주면서 파악해가지고 자주 쓰는 채들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는 우리가 봤던 거는 레귤러라 해가지고 기본 글씨, 기본 글꼴만 정리된 것을 파악을 해줄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정렬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런 것들 정렬 바꿔줄 수가 있는데 뭐 디테일한 거는 여기 보면은 캡션 및 그래픽 있죠? 요거 요 창 켜줘가지고 조금 더 폰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바뀌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효과 컨트롤로 들어와 볼게요. 그래서 요거 클립 잡아주게 되면은 자, 여기 오른쪽에 자막의 위치가 자막을 조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쪽 누르게 되면은 영상의 위쪽에 맞춰줄 수가 있고요. 이거 누르게 되면은 가운데, 이거는 아래쪽, 이거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중간중간 맞춰줄 수가 있고 세로 가운데, 뭐 가로 가운데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 클릭하게 되면은 정중앙에 위에 정중앙에 위치해 줄 수가 있고요. 이거는 디테일하게 영상 내에서 이제 자막의 위치를 변경해 줄 수 있는 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변경해 줄 수 있는 창이고요. 이거는 크기를 키워주는 거. 그다음에 요거 클릭 잡아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잡혀 있는데 이제 균등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잡아주게 되면은 가로 크기 그리고 세로 크기 같이 이동하게 되지만 요거 체크 해제해주고 눌러주게 되면 세로 따로, 그 다음에 가로 크기 따로 이렇게 변동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글자의 방향, 제 방향 요거를 잡아줄 수가 있고요. 네, 잡아줄 수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글자의 투명도를 만들 수가 있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완전 투명하게, 이쪽으로 가면 완전 투명하게, 이쪽으로 가면은 좀 불투명하게 글자가 온전하게 보일 수 있도록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아래에 있는 내용은 스타일인데 이거 이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자간이어가지고요. 글자의 간격,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좀 일단 크기를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줄여보고요. 자간, 그래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자간이고요. 여기 옆에 있는 거는 행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글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두 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이런 글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글자가 있을 때, 자, 이렇게 글자가 있을 때 여기 이제 요 행간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행간 같은 경우에는 요 글자 행간의 넓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펴게 되면은 거의 붙어랑 말랑 이렇게 붙어서도 만들 수가 있고 쭉 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이동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전체로 잡고 이렇게 기준선 이동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했을 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요. 여기서 나는 안녕을 좀 강조하고 싶어. 그랬을 경우에 얘를 좀 튀게 만들고 싶은 거죠. 자, 튀게 만드는 방법 중에서는 뭐 색상도 색상, 뭐 음영 이런 것들 넣을 수도 있지만 글자 폰트 이런 것도 넣을 수도 있지만 더블 클릭해서 이거를 글자의 위치도 조정할 수가 있겠죠. 내가 글자의 위치를 조금 위로 혹은 아래로 내리고 싶은 친구들만 블럭을 잡아준 상태에서 기준선 이동을 위로 쭉 올리게 되면은 이쪽 기준선이 점체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이 친구들 드래그 잡은 친구들만 두 개만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거만 좀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면은 웃기긴 하지만 이렇게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기능 같이 한번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아래 보면은 여기 이제 다 영문이 기준이에요. 영문. 그러니까 영타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 뭐 눕게 만들고 있고 대문자 소문자 만들 수 있고 첨자 만들 수 있고 뭐 밑줄도 그려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니까 이거는 거의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요 기능은 좀 가끔씩 쓰거든요. 첨자.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 잡아준 상태에서 아래 첨자, 위 첨자면은 이 글자가 어떤 앞에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글자가 조그매지고 요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줄이라고 해가지고요. 글자의 아랫부분에 줄을 거줌으로써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뭐 세로 텍스트 정렬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 번씩 눌러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쌤 생각에는 요 기능을 좀 정렬을 가장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 정 가운데 맞춰놓고 혹은 위쪽으로 맞춰놓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용해 보면서 글자 폰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글자 변형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내용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 기능, 아래 있는 기능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제 모양인데요. 글자의 색깔 혹은 선이라고 해가지고 글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색상. 그러니까 지금은 흰색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걸 검정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거를 선을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으로 한번 키워볼게요. 그러면은 글자의 바깥쪽에 이렇게 경계선을 검정색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글자가 조금 예뻐 보이죠? 예뻐 보이면서 약간 예능 자막처럼 뭐 100%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예능 자막처럼 만들 수가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글자의 테두리, 이 테두리 있죠? 이 테두리 전반에 이 테두리 전반에 이렇게 배경 색깔을 치밀해 줌으로써 예를 들어가지고 뒤쪽에 뭐 배경 영상의 뒤쪽 배경이 흰 색깔이에요. 그러면은 자막이랑 겹쳐가지고 영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 배경 색깔을 넣음으로써 조금 자막이 잘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봤던 요거랑 똑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불투명도 아까 어디 갔죠? 요거 그죠? 불투명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거는 크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기를 키워주면 키워줄수록 요 라인에서부터 조금 확장되는 이렇게 좀 확장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모서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둥그렇게 만드냐 아니면은 직각으로 만드냐 좀 이렇게 키워주게 되면은 키워주게 되면요 이렇게 컴퓨터 좀 느려가지고 버벅대긴 하는데요 좀 라인이 약간 굴곡지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두운 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웃기게 번역이 된 것 같은데 그림자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림자 기능.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햇빛이 이렇게 쬐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이제 각도를 틀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쬐다는 가정하에 글자에서 그림자를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이냐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건 불투명도예요. 그래서 이거 뭐 불투명도 줄여주고 안 줄여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여기 그림자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 완전하게 투명하게 만들어주면은 그림자가 아예 안 보여 이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각도예요, 각도. 그래서 각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이거는 그림자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리. 그래서 저 그림자의 거리를 얼마만큼 둘 것이냐. 좀 멀리 두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온전한 글자가 다 보일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크기. 그래서 그림자의 크기를 얼마만큼 키워주고 줄여줄 것이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자의 흐림 효과 어떻게 좀 덜 흐리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 그림자 효과만 조금 주더라도 약간 아까와는 다르게 글자에서 조금 더 임팩트 있는 효과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보면서 글자 효과 이렇게 만드는구나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영역까지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 우리가 본 거는 기본적인 폰트의 형태를 바꾸는 내용들을 한번 알아봤고 뭐 썸네일 만드는 폰트 이런 거 썸네일 만들 때 사용하게 되는 기능은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뭐 보통 포토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프리미어 프로에 있는 레거시 타이틀 요거 두 가지 기능을 이용하게 되는데 레거시 타이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같이 한번 만들어서 보는 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기능 넣어가지고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정형화된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이 형태의 문자 기능, 이 형태의 스타일, 이 형태의 그림자, 뭐 색상 이런 것들을 저장해두고 나중에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스타일로 저장해두고 나중에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그 기능, 스타일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거시 타이틀. 요거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같이, 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시간이 남게 되면은 오디오 쪽도, 자, 오디오 쪽도 한번 건드려보는 연습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거 오디오 기능은 뭐 크게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갈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든 다음에 아무래도 들리는 효과, 소리가 좀 크죠. 배경 색깔이라든지 아니면은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륨을 줄이고 높이고, 그 다음에 특수 효과를 줘가지고 약간 라디오 효과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멍멍한 효과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조정해보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같이 요거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요거 그래픽 작업창에서 그래픽 캡션 및 그래픽에서 디테일한 걸 작업할 수 있다. 간단한 거는 편집해서 작업할 수 있지만 조금 디테일하게는 여기에 들어와서 작업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같이 한번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